오늘은 플러그 파워의 PM, 그러니까 양성자 교환막 수전의 기술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기술이 어떻게 그린 수소 시대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 그 기술의 DNA부터 실제 적용 사례까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거예요.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요.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정보 분석일 뿐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모든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플러그 파워의 PM 기술, 이게 사실은 뭐랄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기술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전혀 아니죠. 그 배경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무려 원자력 잠수함, 그리고 우주선에서 시작됐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이 기술의 신뢰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죠. 약 50년의 운영 경험이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이었거든요. 고립된 공간이라면요. 네, 그러니까 심해를 항해하는 원자력 잠수함 내부나 아니면 나사 우주선의 생명 유지 장치 같은 곳들이요. 잠수함과 우주선이라니. 정말 생각만 해도 극한의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고장나면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곳인데 그런 곳에 이 기술이 쓰였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아, 생각해보세요. 심해나 우주에서 고장나면 수리기사를 부를 수도 없고 부품을 바로 조달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죠. 그런 환경에서 수십 년간 검증이 됐다는 건 이 기술의 DNA의 최고 수준의 안정성이 그냥 각인되어 있다는 방증이에요. DNA의 안정성이 각인되어 있다. 와,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린 수소라는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기술은 이미 가장 혹독한 과거를 통과하면서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한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PM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청취자분들께는 양성자 교환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이 기술의 핵심일 텐데 혹시 좀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이 PM, 즉 양성자 교환막은 이 시스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장부? 아주 똑똑하고 까다로운 클럽의 가드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클럽 가드요? 재밌네요. 네. 물, 즉 H2O를 전기로 분해하면 수소 이온, 다른 말로 양성자라고 하죠. 그리고 전자, 마지막으로 산소 분자가 나오거든요. 네네. 이때 이 PM, 즉 양성자 교환막이 그 수소 이온, 즉 양성자를 프로톤이라고 하죠. 만 통과시키고요. 양성자만 콕 집어서요? 네. 그리고 덩치가 큰 산소 분자나 전자는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양성자 교환막이군요. 딱 양성자만 골라서 통과시키는 문지기 역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완벽한 분리 덕분에 에너지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아주 순도 높은 수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가드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가 수전의 기술의 효율과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인 셈이죠. 이제야 PM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가드를 품은 시스템이 하루에 수소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자료를 보니까 EX425D라는 모델이 기준이던데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1메가와트 시스템 하나가 하루에 최대 425kg의 수소를 생산합니다. 425kg.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으려면 어떻게 비교해보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게 자동차죠. 요즘 길에서 가끔 보이는 현대의 넥소 같은 수소차 한 대를 가득 충전하는데 보통 한 5에서 6kg 정도의 수소가 들어가거든요. 5, 6kg 정도요? 네, 그렇다면 잠깐 계산을 해보면 저 컨테이너만한 시스템 하나가 매일 70대가 넘는 수소차를 완충시킬 수 있는 양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의 70대에서 80대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한데요? 네. 하나의 모듈이 그러니까 작은 수소차 플릿 하나를 매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인 거죠.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룰 나미비아 프로젝트의 경우가 이걸 5개 연결한 5메가와트 시스템인데요. 네네. 이걸 기준으로 그냥 단순 계산만 해봐도 하루에 350대 이상의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의 수소를 생산하는 셈이에요. 와, 하루 350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 수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전기죠. 전기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수소 가격을 결정할 테니까요. 물론이죠. 그게 그린 수소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니까요. 전력 효율이라고도 하는데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약 49.9kWh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49.9kWh. 이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론적으로 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가 약 39kWh/kg이에요. 이건 이제 100% 효율일 때 이야기고요. 아, 이론적인 최저치가 39. 네, 그런데 플러그 파워가 50kWh의 벽을 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업적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왜죠? 아직 많은 경쟁 기술들이 55에서 60kWh 구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몇 킬로와트아워의 차이가 결국 나중에는 주유소의 수소 가격표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아주 큰 차이죠. 그렇군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생산된 수소의 품질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PEM이 그 똑똑한 가드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순도가 얼마나 높은가요? 최대 99.999%에 달하는 고순도 수소를 생산합니다. 99.999%요? 네, 업계에서는 보통 5-9이라고 부르죠. 이 마지막 0.001%의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어떤 점에서요?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불순물은 우리 혈관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콜레스테롤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아주 미량이라도 계속해서 쌓이면 굉장히 비싼 연료전지의 촉매를 망가뜨리고 수명을 단축시키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깨끗한 수소를 넘어서 수소차나 발전소 같은 고가의 장비들의 수명을 보장하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반도체 공정 같은 초정밀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전체의 장기적인 신뢰도와 경제성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산된 수소는 어딘가에 저장하거나 이송을 해야 할 텐데 그때 압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스템은 압력을 어느 정도로 밀어주나요? 이 부분도 플러그 파워의 아주 영리한 설계가 돋보이는 지점인데요. 오, 어떤 부분이죠? 별도의 압축기, 그러니까 컴프레서 없이도 기본적으로 40바의 압력으로 수소를 배출해요. 40바? 그게 왜 그렇게 큰 장점인 거죠? 보통은 따로 압축기를 써야 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수전해로 막 생산된 수소는 압력이 낮아서 이걸 저장 탱크에 넣거나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려면 거대하고 비싸고 또 전기도 많이 먹는 압축기로 다시 압력을 한참 높여줘야 해요. 아, 중간 단계가 하나 더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이걸 커피 한번 비유해 볼까요? 네, 좋아요. 일반적인 기술은 원두를 갈아서 그냥 커피 가루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이걸 마시려면 따로 비싼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높은 압력을 가해서 추출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플러그 파워 기술은요? 어떤가요? 이 시스템은 원두를 가는 동시에 고압의 에스프레소 샷까지 한 번에 뽑아내는 그런 머신 같은 거예요. 와, 중간에 비싼 장비와 전기가 들어가는 공정 하나를 통째로 생략해버리는 거죠. 이건 설비 투자비, 즉 캐펙스, 그리고 부지 면적, 마지막으로 운영 전기료, OPX까지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엄청난 효율화인 셈입니다.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네요. 정말 영리한 설계군요. 지금까지의 스펙만 봐도 정말 대단한데 제가 듣기로 이 기술의 진짜 마법은 재생에너지와 만났을 때 발휘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부하 추종 능력과 빠른 응답 속도 때문이라면서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스펙들이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부하 추종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 네. 사실 이 부분이 이 기술이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진짜 이유기도 하고요. 게임 체인저라니 더 궁금해지네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아시다시피 발전량이 굉장히 변덕스럽잖아요. 해가 구름에 가려지거나 바람이 갑자기 멈는 것처럼요. 그렇죠. 간헐성이라는 가장 큰 약점이 있죠. 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플러그 파워 시스템은 어떻게 대처한다는 건가요? 바로 그 혼돈을 실시간으로 아주 민첩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혼돈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 풍력 발전량이 갑자기 100에서 30으로 뚝 떨어졌다고 해보죠. 네. 그러면 이 시스템은 30초 안에 그걸 감지하고 수소 생산량도 정확히 30에 맞춰서 줄여버려요. 반대로 잉여 전력이 막 넘쳐날 땐 즉시 최대 출력으로 생산을 시작하죠. 30초요? 정말 빠르네요. 네, 심지어 완전히 멈춰있던 콜드 스타트 상태, 그러니까 시스템이 차갑게 식은 상태에서도 5분이면 최대 출력에 도달하고요. 웜 스타트, 즉 예열된 상태에선 당연히 30초 이내고요. 와,
전력망의 변덕에 거의 실시간으로 춤을 추는 파트너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능력 덕분에 전력망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냥 버려질 뻔했던 소중한 재생에너지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수소라는 물질로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건 단순히 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넘어서는 거예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인 간헐성을 해결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펙에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이니까 당연히 물이 필요할 텐데 용수 소비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특히 물 부족 국가에서는요.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약 13리터의 물을 소비합니다. 1kg에 13리터. 네, 이건 고효율 수처리 설계가 반영된 결과고요. 대규모 수준의 플랜트를 운영할 때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컨테이너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점도 정말 놀라웠어요. 턴키 솔루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열쇠만 꽂으면 바로 작동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공장에서 모든 걸 조립하고 테스트까지 마친 완제품을 현장으로 배송해요. 아, 현장에서 조립하는 게 아니고요? 네, 현장에선 전기랑 물만 연결하면 되니까 설치가 아주 빠르고 간단하죠. 설치 면적도 약 29.3제곱미터로 부지 요구사항이 적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럼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더 큰 컨테이너를 만드나요? 아니요, 바로 그 지점에서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라는 또 다른 장점이 나옵니다. 확장성이요. 네, 마치 레고 블록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큰 용량이 필요하면 더 큰 컨테이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1메가와트짜리 레고 블록을 옆으로 계속 이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 병렬로 연결하는 거군요. 5메가와트는 5개, 20메가와트는 20개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거죠. 이런 모듈화 전략 덕분에 수십 메가와트는 물론이고 나아가 기가와트급의 초대형 그린 수소 단지까지 아주 유연하게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확장성이 정말 뛰어나네요. 이런 유연함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정말 빛을 발하겠어요? 그렇죠. 프로젝트의 규모와 예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또 단계적으로 증설이 가능하니까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잠수함 DNA, 즉 신뢰성 이야기도 다시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런 역사적인 배경 말고 이걸 뒷받침하는 실제 데이터도 있겠죠? 당연하죠.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NREL이라고 하죠. 네, NREL. 이 NREL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아주 낮은 열화율을 입증했어요. 열화율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는 비율을 말해요. 열화율이 낮다는 건 시간이 지나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아, 10년, 20년이 지나도 처음과 비슷한 성능을 유지한다. 이런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단순히 오래 쓴다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건 단순한 유지보수비 절감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거죠? 생각해보세요.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수소 플랜트를 짓는다는 건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엄청난 투자잖아요. 그렇죠. 장기 투자죠. 이 낮은 열화율 데이터는 그 거대한 투자가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일종의 신용 보증서와 같아요. 신용 보증서요? 네. 미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자산, 즉 뱅커블 에셋으로 바꿔주는 아주 결정적인 데이터인 셈이죠. 와, 신용 보증서라니. 기술의 신뢰도가 어떻게 금융의 언어로 바뀌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실제 운영 데이터도 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플러그 파워의 테네시 공장 가동률은 99%, 시스템 효율은 92%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요. 99% 가동률이라니 이건 뭐 거의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네요. 네, 실험실 수준이 아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높은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기술적 장점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집약체가 바로 나미비아 프로젝트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미비아의 하이드로젠 듄 프로젝트가 바로 이 기술이 그리는 미래의 칙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 축소판, 특히 수직 통합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수직 통합 모델이요? 그건 에너지의 생성부터 소비까지 한 곳에서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외부 전력망에 전혀 연결되지 않은 완전한 오프그리드 상태예요. 오프그리드요?
그럼 전기는 어디서 얻죠? 오직 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5.9메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BSS라고 하죠. 이 둘의 힘으로만 돌아갑니다. 와, 정말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이네요. 그럼 그렇게 태양만으로 만든 수소는 어디에 쓰이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어떤 점이죠? 생산된 수소를 멀리 운송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생산된 바로 그 현장에서 트럭, 항만 장비, 소형 선박에 연료로 직접 공급합니다. 아, 생산된 곳에서 바로 소비까지 하는군요. 네, 생산, 저장, 충전, 소비가 반경 수백 미터 안에서 모두 일어나는 완결된 생태계인 거죠. 그렇군요. 자료에 있던 깨끗한 전자를 깨끗한 문자로 변환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였군요. 네, 그 문장이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 에너지, 즉 깨끗한 전자를 우리가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수소, 즉 깨끗한 분자로 바꾸는 거죠. 전자를 분자로. 네, 이건 단순히 수소를 만드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수출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고 또 24시간 언제든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드는, 말하자면 재생에너지 시대에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낸 것과 같아요. 잃어버린 고리. 사막 한가운데서 오직 태양과 물만으로 조용히 미래의 연료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미래가 성큼 다가올 것 같지 않나요? 정말 그러네요. 오늘은 플러그 파워의 PEM 수전의 기술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잠수하면서 물려받은 신뢰성의 DNA부터 네. 또 재생에너지의 변덕스러움과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그 부하 추종 능력, 그리고 레고처럼 확장 가능한 유연성까지. 맞습니다. 나미비아 프로젝트는 이버든 기술이 어떻게 미래 에너지 지도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멋진 청사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로 분석한 건 1메가와트, 5메가와트 시스템이었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상상해 보는 거죠. 어떤 상상이죠? 이런 시스템 수십, 수백 개가 연결된 수백 메가와트급 프로젝트들이 현실이 될 때, 그때가 되면 수소 경제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더 빠르고 깊숙하게 스며들게 될지 생각해 보는 것도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는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